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1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의 수많은 역사자원과 도심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명소들을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2017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활동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서울 시민의 문화 향유와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각종 정책들로 문제점을 개선해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1년의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복지의 장벽이 높은 예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나선 위원회. 기존 경력 작가에게만 돌아가던 서울예술인 플랜 창작지원금을 신진, 저소득층 작가까지 누리도록 범위를 넓혔고 이들의 복지 사업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도 꾸렸습니다. 문화 사각지대가 아닌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예술인의 부당계약, 저작권 침해 해결에도 나섰습니다. 예술인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가 피해 작가에게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원안이 가결된 겁니다. 문화에 이어 체육인들의 복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각 자치구 생활체육 지도자 300여 명의 고용 불안, 저임금 등을 해결하는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들의 채용 사항은 대한체육회 규정에서 법으로 격상돼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체육인들의 처우 개선이 너무 시급합니다. 지도자들을 간담회를 한번 갖고 또 각 구에 25개 구의 사무국장들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처우 개선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관광 분야 역시 약자들의 복지에 집중했습니다. 장애인과 임산부 등 누구나 서울을 편하게 관광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무장애 관광지원센터가 15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다음 해 문을 엽니다. 최근 개통된 우이신설 경전철에 두 번째 시민청이 마련됩니다. 다음 해가 되면 이곳 솔밭공원역 상부에는 시청에 이어 강북의 제2시민청이 조성됩니다. 새 시민청은 동북권 주민들의 소통과 문화회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위는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모아 권역별 시민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탁상행정이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2018년도도 현장 위주로 많은 의정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생활고를 겪던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숨지면서 예술인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극장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높아져 하나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예술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 덕분에 문화도시 서울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예술인들의 생활은 아직까지 열악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예술인들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올해 조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바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는 문화도시 서울을 지향하며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많은 예술가들 대부분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 때문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른바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됐지만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7명은 예술 정책과 지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전국 예술인 중 38% 이상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성희 위원장과 이윤희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조례를 공동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했고요. 주거 공간과 창작 공간 확충과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요. 이외에도 예술인들이 빈번하게 겪는 부당 계약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에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불공정 피해 상담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네,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은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를 악용한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시행으로 많은 예술인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또 예술인은 배고픈 직업이라는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수질과 대기는 물론 생태계 보존 등의 환경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서울시의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펼쳐졌는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회색 장막을 두른 듯 뿌였습니다. 하늘을 강타한 미세먼지는 봄, 가을뿐 아니라 겨울에도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시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노후경유차의 운행 제한 지역을 설정해 단속하고 있지만 저감 장치를 달지 않고 도로를 누비는 배짱 운전이 만연한 실정. 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과 함께 4대 문안 일반 승용차의 통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양 도성 내 녹색 교통진흥 지역에 출입하는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하여 자가용으로 4대문 내 출퇴근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 준비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시내 12,000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모든 주유소, 나아가 일반 주택에서도 충전기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에서 태양열, 풍력 등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 에너지 패러다임. 환수위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달렸습니다. 서울의 에너지 컨트롤 타워인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주도하며 꾸준한 관리 감독을 해오는 한편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태양광뿐 아니라 시간대 제약 없이 발전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나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재생의 관점으로 새롭게 들어선 서울로 7017과 문화 비축계지, 재활용 플라자 등 각종 시설을 점검하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 사항을 높였다는 평입니다. 서울로 7017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였고 지금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활용 플라자인데요. 재활용 플라자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홍보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보다 높은 개념의 자원순환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서 자원순환, 공원 같은 녹지 공간과 휴식 공간 확대까지. 서울시 환경정책과 예산 집행 과정을 감시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내년에도 시민 생활을 윤택하게 할 다양한 연구와 입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네, 산업이 발전하고 편리한 세상이 될수록 우리의 환경은 조금씩 오염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깨끗한 물과 공기를 지켜내기 위해 힘쓰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주목할 만한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매년 봄만 되면 하늘을 뒤덮던 황사에 이어 이제는 계절을 막론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까지 시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승용차 유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박준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안건은 대기질 개선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지난 3월 본회의에 가결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안건을 제안한 가장 큰 이유는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승용차 유일제와 승용차 마일리지 인센티브 제공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란 간단히 말해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를 얻게 되고 이 마일리지를 쌓아서 지방세 납부는 물론 기부나 모바일 상품권 구매도 가능한 제도였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기존의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 수정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감축률에 따라서 5% 이상에서 10% 미만이면 2만 포인트, 10% 이상에서 20% 미만이면 3만 포인트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인센티브 지급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조금 바꿨습니다. 500km 이상에서 1000km 미만을 감축하거나 1000km 이상에서 2000km 미만으로 감축하면 이렇게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5만 포인트, 7만 포인트까지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시켜서 실질적인 운행량 감축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차량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차량으로 기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렌트카 많이 이용하시죠? 이 렌트카는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10인승 렌트카까지 포함하는 걸로 개정했습니다. 승용차 유일제 혜택에 대한 내용도 변화를 줬는데요. 20%에서 30%로 규정돼 있었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율을 30%로 또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대 20% 감면으로 수정했습니다. 네, 매일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주행거리가 짧은 시민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이를 막기 위한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됐는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여자가 있다면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를 위해 가입했던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탈퇴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동시에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그 참여 의미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대신 서울시의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대기오염 물질도 줄이고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다 맑은 서울시를 만들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는 지난 25일부터 송년 특집으로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올 한 해 활동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며칠 남지 않은 2017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